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와 첫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정치권 주요 이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윤 대통령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아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대하는 바도 클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바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좀 한 달 지켜본 총평을 좀 해주시죠. 1분 내로 두 분 좀 각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평가를 안 하시는데 저희가 1분 내로 하려니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평범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구나 생각하는 용산 집무실에서의 시작과 그리고 사실 전 의원,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5.18 참여하시면서 저희가 노래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손을 맞잡고 불렀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요. 네. 하나하나 이 고정관념을 깨면서 진정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범한 그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처럼 권위를 좀 내려놓고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신혜영 의원님. 예, 안타깝게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네. 윤석열 정부 한 달,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니 이제는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처장이나 아니면은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한 부분, 법무부의 인사 모든 것들의 주요 공직자의 인사 검증 그리고 추천 검찰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인사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집단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정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게 수사나 정보나 인사나 상호 견제를 하면서 국가의 여러 국정들이 아우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 이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 불통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역시 이제 기대와 우려가 좀 엇갈리는 그런 좀 상반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각 당 요즘 그 상황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사실 이제 허은하 의원님은 지난 한 일주일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갔다 오셨죠. 어제 도착하셔서 지금 상당히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바로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오찬이 있었고 이 당무는 이제 계속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이제 공개 설전 상당히 좀 험악한 얘기까지 좀 오가고 그래서 많이 이제 이목을 끌었는데요. 워낙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이 오찬 회동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좀 관심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찬 전에 이제 공개 발언에서 윤 대통령과 이제 이준석 대표 등 이제 지도부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이제 당내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언쟁, 당내 갈등 이런 얘기가 비공개 이 오찬 회동에서 전혀 없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정말 없었습니까? 네.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당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의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네. 오찬 때 그 말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고 역시나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누이죠 끝나고 네. 제가 이제 집으로 가서 짐 싸서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로 떠났었던 건데요. 우크라이나 이제 무박이 2박 무박하면서 7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전쟁 중이다 보니까 현안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가서 모든
우방국들이 떠나는데 직접 찾아와주는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고마워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자유와 평화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단으로 갔기 때문에 종전이 언제쯤 될 것 같으냐,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것들도 좀 많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고 또 저희가 우크라이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사실 가짜 뉴스도 좀 횡행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 해결해주는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방문 그 과정에서 뭐 이동도 굉장히 좀 장거리 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같이 이제 차를 타면서 네. 뭐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차 타고 이제 뭐 10시간, 20시간 이제 이동하고 그러신 거죠? 대중교통만 60시간 예.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30시간 그리고 버스 30시간 뭐 다 합치면 사실 한 70시간은 대중교통 안에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버스를 네. 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고 뭐 그 서로 각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준석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이제 지켜봤을 텐데요. 네네. 자, 이런 그 공개 언쟁이 좀 벌어지는 와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관련 그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폴란드로 돌아왔을 때 예. 방송하면서 그 방송하는 걸 직접 보고 아, 저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구나라는 네. 걸 알 정도로 사실은 그 국내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 뭐 아시겠지만 부차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 우크라이나 현안이 너무나 방대했었고요. 저희가 예. 고려인도 만났고 또 원내대표와 부의장과 그리고 대통령실 실장과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그 머무는 시간이 1박 2일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정진석 그 부의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예. 네. 사실 뭐 현실 정치가 원래 좀 싸우고 갈등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뭐 당의 이제 이 최고 중진과 대표 간의 이제 언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리고 좀 원색적인 말이 좀 오갔기 때문에요. 좀 당황스럽게 지켜본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양측 간에 워낙 감정의 앙금이 좀 많이 쌓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좀 그 부담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마 한국 내 당내에서도 예. 그 감정 싸움으로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싸움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 보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먼 타국에서 이 SNS를 통해서 네. 서로의 소식을 듣고 예. 또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경우들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좀 격해졌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어떤 대응처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대표 입장에서 이제 함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추태라는 단어까지 썼던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당내 갈등에 대해서 오늘 좀 선을 긋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이 이게 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교통 정리를 저는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부라던가 대통령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통령께서 원치 않는데 우크라이나를 대표가 무작정 간 것이다라는 오해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고 네. 특사로 가기를 희망했지만 풀지 못한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특사가 아닌 걸로 갔거든요. 그래야 이 무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을 때 피해 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대화 속에서 윤 대통령께서 풀어주셨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혹여라도 그 몇 달이 걸쳐서 얘기된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를 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풀 수 있었던 그것을 리더십을 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떠나기 전도 그렇고 떠나는 그날 그러니까 폴란드에 도착하기까지 절대적으로 저희의 안보와 또 안전을 위해서 그 함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과 또 안보 외교부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오늘 대표도 이분이 쓰나 할 말을 못해서 좀 답답했는데 오늘 뭐 대통령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당내에서 또 그 민들레라는 이제 모임, 이게 이제 민심 들어볼래 뭐 이런 의미라고 하죠. 네. 그 취지는 뭐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이름에 담긴. 근데 이름과는 달리 이제 이 당내 갈등에 좀 씨앗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모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나섰고, 장제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친윤계 사이에도 이제 어떤 뭐 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시선이 지금 있는데요. 저는 경험을 해봤을 때 우리가 불의대인 분들은 불을 가까이 가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개파싸움 때문에 얼마나 당이 무너졌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개파의 움직임이 보이는 듯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막으려고 하시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도 오늘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 방에 갔더니 책상 위에 그 민들레 가입 관련된 그 문서가 있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이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렇게 우선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불허전 보수다라는 공부 모임을 만들었었고 그 초선 모임을 하고 있었고요. 기존에 금시조문이라는 공부 모임도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또 중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민들레라는 것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게 시작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보다는 우선은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 왜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네.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게 조금 억울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믿어주고 다만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충분히 뭐 개파 형성 같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권성동 대표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들어보다 네. 보니까 이제 허은하 의원님하고 계속 지금 그 대화를 나누는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국민의힘 이런 그 모습을 보면 뭐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우크라이나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 노력은 가상하게 생각을 하나 네. 이준석 당대표란 만약에 성과가 있었으면 오자마자 기자회견 했었을 겁니다. 어떤 성과와 어떤 방문의 의미가 있었는지.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쟁 난 나라에 관광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언행이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외교적인 그런 액션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혼자 틀려고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그런 당대표가 왔을 때 과도한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원을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진 않았는지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에서의 그런 당 내 분열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그동안 억눌렀던 참던 것들이 이제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지방선거 후에 그 결과 승리를 가지고 겸손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그 말을 곧바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선거 국면에서 이제 이 잠재해 있던 이런 갈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각에서는 뭐 내전이라는 그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제 결국에는 당이 혹시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정도로 좀 극심한 내용이 좀 계속됐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죠. 비대위가 우상호 위원장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이 완료됐기 때문에 네. 구성이 완료되고 이제 출범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대위가 이제 안고 갈 이제 과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이 전당대회 때까지의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이 혁신과 쇄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개파 간에 좀 다른 그 제안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혁신형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난 우리 대선과 지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우선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쇄신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룰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차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당대표의 후보자들이 나올 텐데요.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민주당을 쇄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1년의 과정이 6월, 7월, 8월 달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화면에도 좀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 어제 이제 제안이 됐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이른바 이제 친문계, 친 이재명계가 아닌 다른 한편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내용 같아요. 실제로 그 재선 그룹의 모임에서도 예. 이런 통합형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가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때까지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따로 그리고 최고위원 따로 분리해서 선출했었는데 통합해서 투표해서 순위별로 그러면 당대표부터 최고위원을 포지셔닝 하는 건데요. 어떤 방향이 민주당의 쇄신에 더 맞는지는 앞으로 혁신형 비대위가 검토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선 룰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쇄신을 했는데 우리 당도 대의원과 그리고 권리당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끊임없는 그런 분골 쇄신의 노력 그리고 더 나은 룰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골 쇄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급하신 대로 이제 권리당원의 이제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는 또 이 친명계, 친 이재명계에서 좀 많이 주장하고 계신 내용 같고 사실 이 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은 잘못 건드리면은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비대위가 짧은 기간 동안 뭐 큰 이제 권한을 많이 부여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계파 갈등도 해소하고 이 규칙도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여기 대해서는 좀 우려의 시각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선거 패배의 원인 분석과 맞물려서 앞으로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좀 쭉 침묵을 지키시다가 어제부터 이제 조금씩 좀 발언을 하고 계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치의 책무를 다시 생각한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로서 계속 우리 선거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에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나를 국민의 도구로서 정치에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여러 번 하셨었고요. 특히나 정치라는 것이 가장 민생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재명 의원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당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형 비대위가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에 혁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관심과 궁금이 있을 텐데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권리당원, 특히 뭐 국민 여론, 그리고 대의원 이런 룰들을 변경하는 것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파의 유불리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명확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중립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룰을 가지고 국민을 그리고 국민의 민주당의 바라는 뜻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담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의 그런 준비 과정이고 또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중립적으로 우상호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사실상 이제 이 공전 상태죠.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 지금 일단 구세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내도 못 하고 지금 임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여러 이제 의혹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인사 검증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좀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고 그 인사검증을 하는 게 바로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국가 운영의 책임은 저희가 지는 거겠지만 180석을 가진 다수 정당, 야당에서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혁신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되게 평가절하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어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교적 마인드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대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에 계시는 대사들을 거의 두세 번씩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외교 비즈니스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성과에 대한 건 외교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요. 또 뭐 관광을 했다라고 하고 혼자 튀려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직접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진정 관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러워서 우크라이나를 야당도 간다라고 하는 건 막말이죠. 외교적 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럽지는 않고요. 특히 지금 우리 국회가 지금 6월 달에 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의 양쪽에 다 잘못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후보자 그리고 교육부 장관 여러 인사검증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정부가 공석으로 있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윤석열 정부한테는 큰 손실입니다. 어떻게든 여야가 잘 협상을 해서요. 의장부터 선임하고 그리고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협치를 만드는 노력을 앞으로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원구성은 될 것이고 국회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두 분 모셨을 때는 이 원구성 되고 지금 말씀하신 후보자들에 대한 좀 더 청문회 구체적인 좀 검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